용산고 문제다. 그래서 거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엉망으로 그렸지만 대충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뭐는 두 개다. 물론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죠.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리고 또 할 일은 원이 떴다 보조선. 원의 생명은 중심. 이거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다. 그래서 빨간색 부채꼴과 노란색 부채꼴, 노란색 부채꼴을 생각하기 위해선 노란색 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죠. 이거를 수능 관점에서 보면 원과 원, 즉 곡선과 곡선이죠. 곡선과 곡선은 곡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은 직선과 직선. 원에서 직선과 직선이란 뭘 말하니? 이걸 말하죠. 이게 뭔데? 공통할선이고 그 안에 저게 공통현. 원과 원의 위치관계에서는 공통현 이렇게 등장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뭔데? 결국에는 원과 원의 위치관계죠. 그래서 한 원의 중심을 다른 원이 지난다. 여기에 피처링 된 게 보면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어떻게 많이 제시된다고? 두 변과 사이가 60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뭘 말해? 정삼각형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건 좀 심화유, 곡선 대 곡선. 그래서 이걸 뭐야? 공통할선이 되겠어요. 공통할선. 그리고 공통현. 시중에서는 이제 공통할선 중에 원의 내부에 있는 현을 중시하니까. 그럼 이게 뭘 말하니? 하면 직선 대 직선이다. 그 두 직선이 뭐 하는 거야? 일치관계죠. 두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서 일치관계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뺀다. 문제의 풀이는 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 애초에 하얀색 있죠. 하얀색이 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꼴 문제로 보고 부채꼴을 저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부채꼴에서 본다라면 활꼴에서 노란색을 뺀다. 그러면 이제 밑에 저게 있겠네.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하지? 결국 빨간색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는 반지름이 2이고 중심각이 120도죠. 120도. 그래서 빨간색 넓이는 쉽게 구하겠어요. 거기서 노란색과 파란색 넓이를 뺀다. 파란색 넓이도 쉽겠어요. 파란색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그럼 노란색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구하니? 노란색은 다시 노란색 부채꼴에서 노란색이 활꼴이야. 얘가 활꼴이거든. 활꼴은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빼는데 이게 정삼각형이다 라는 거죠. 이 중심각은 60도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원에서는 이게 원주각이 돼요. 중심각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중심각이 2배인 120도가 되는 거죠. 아무튼 저렇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한 게 머릿속으로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주면 이거지. 2분의 1 R 제곱 R이 2지. 2의 제곱 세타. 세타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맞나? 아니지, 3분의 2 파이죠. 여기에서 뺀다지. 그럼 뭘 빼냐 하면 노란색을 빼자. 노란색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이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지. 이게 2야.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2배. 2루트 3이죠. 그래서 2루트 3의 제곱 중심각 3분의 파이 빼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이거죠. 4분의 루트 3 2루트 3의 제곱이다. 이게 노란색 넓이가 되겠어요.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냥 정삼각형 넓이가 되겠어요. 저 정삼각형은 2분의 1 4분의 루트 3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R 제곱이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것을 여기에서 뺀다. 답이 되겠어요. 얼핏 보기엔 복잡하지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뭐 복잡한 거랑 어려운 거랑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저기에다 색깔로 구분한 구조대로 지금 했다. 뭐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다.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2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가 나와야 한대요. 나오는지는 네가 계산해 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채꼴에 관련된 대수적 문제, 출해제소 한 문제, 물론 그건 해석 기하적으로 볼 수 있고 대수로 본다는 건 산수 평균, 기하 평균, 해석적으로 본다는 건 2차 함수. 그 다음에 기하적인 문제 한 문제.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다. 그래서 해당 학문, 삼각함수는 3개가 모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런 해당 학문에 대해서 알아볼 줄 알고 알아봐야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내공이 있어야겠다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부채꼴까지 해서 호도법이 끝났어요. 자, 호도법 이제 개념, 호도법에 딸린 개념이 부채꼴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일반각. 일반각을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교과서에서는 교과서가 없으니까 안 됐고 회전한 방향과 크기를 고려하여 구별하도록 확장하여 정의된 각. 교과서 본문에서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진 않고 요것을 표현법으로 하는 각을 일반각이라 한다면서 뭐 en 파이 뭐 이거 있죠. en 파이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데 en 파이 플러스 세타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렇게 알아두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회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엔 방향과 크기. 그래서 확장됐다. 확장. 구별한다. 확장됐다. 그래서 이제 이 회전이다. 뭘 회전하니? 이거거든. 회전한다의 전제가 뭐야? 하면 구분하는 거죠. 각의 정의가 뭐야? 두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두 반직선을 뭘로 구분하는 거니? 하면 시초선 그리고 동경.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기하를 다 들었으니까 위치 벡터죠. 그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게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 일치된 시점을 뭐라고 그래요?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개념의 이름이 뭐였니? 1대1 대응이었죠. 점 하나가 벡터에 대응된다. 그럼 뭐가? 그러면 얘랑 뭐가 1대1 대응이니? 하면 각도가 1대1 대응한다. 얘의 위치와 각도가 1대1 대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때 시초선은 궁합이 맞는 게 뭐냐? 시초선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놈이 좌표 도입이다. 그래서 일반각은 좌표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개념과 유사하죠. 방향과 크기. 근데 무슨 방향과 무슨 크기니? 회전의 방향과 크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벡터의 정의에 나오는 방향은 무한계야. 방향은 사방, 팔방.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방향은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 한다. 방향 두 개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크기가 바로 뭐냐면 각도죠, 각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일반 각과 다르다.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는 논증 기하에서 하는 각도 0도부터 360도. 알겠죠? 그래서 일반 각을 이해하는 데는 벡터라는 개념과 그 안에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좀 구별된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벡터라는 거죠. 뭔 말인가요? 구별하지 않는 게 뭐죠? 스칼라. 그런데 얘는 벡터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회전을 벡터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 확장이라는 개념이 뭐니? 하면 이거지. 뭐 그냥 각이 있어요. 60분법.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죠. 호도법으로 바꾸면 이게 60분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0도부터 360도. 그러면 이게 뭐야? 0부터 2파이. 그럼 여기서 확장이란 뭐니? 확장이란. 뭐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실수 전체로. 우리가 저기 지금 수투 시작을 했잖아. 거기서 이 표현 있지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수투에서 하는 구간도 예습은 했죠. 연속에서 구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순서쌍과 같은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이건 열린 구간. 이건 닫힌 구간이 되는 거죠. 닫힌 구간. 확장했다는 게 여기에서 일로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장이라는 용어가 뭐랑 연결됩니다. 지수의 뭐 확장, 자연수를 실수로 확장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일반각은 표현법은 네가 다 할 테니까 정의나 한번 깊이 있게 되새김질 했어요. 정리하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알아주세요. 호도법과 일반각이잖아. 호도법 개념, 일반각 개념을 하고 호도법에 딸린 게 부채꼴, 일반각에 딸린 게 유형 2개가 되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형, 그리고 이 첫 번째 유형의 이름은 대칭성이 되겠어요. 대칭성. 수능에는 나올 일이 없다. 이유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런데 시중에는 이렇게 실려 있죠. 유형으로.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예제가 5번과 4번이 되겠어요. 4번을 보세요. 보면 거기도 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대칭. 예전에 있다가 제거된 건데 아직도 실려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대칭은 몇 종류? 2종류잖아. 2종류가 뭐야? 옆에. 네가 대칭이동에서 배운 게 선대칭과 점대칭.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선대칭과 점대칭이야. 뭐가 안 돼? 이런 기본기가 안 돼. 확인하세요. 유형 제목에서.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학은 일관성을 가져. 내가 성하고 얘기하는 게 3가지인데 합리성, 일관성, 실증성. 일관성이죠. 일관되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고2가 되어서 질문해도 몇 종류 하면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대칭이동의 종류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합동이동의 종류를 떠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대칭. 같은 말이 뭐죠? 뭐야? 뭐죠? 자,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뭐 봅시다. 정석 피세요. 94페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이 적혀 있는 정석의 부분이 94페이지거든. 그래서 거기 있네. 유제 7-8번. 각 알파의 동경과 각 베타의 동경이 직선 y = x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드바이스에서 정석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지. 요거 한번 읽고 이해해 보세요. 됐어요? 그럼 그 식이 왜 그러니? 그 식이 왜 그러니? 여기서 나와 있죠. 대칭. 대칭의 같은 말은 평균이다. 꽤나 많이 했는데 3명 다 대답을 못해요. 이런 걸 이론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선 선대칭. 부터 보자.
선대칭 관계다. 여기서 선이 뭐니? 대칭축이 되겠어요. 즉 평균이 되겠어요. 정석에서는 x축과 y축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대칭축이 뭐야? 가장 기본이 x축이다. 그러면 x축의 동경은 뭐죠? 얘기해봐. 얘기해봐. EM파이에서 n이 뭐니? 몰라? 정신병이야?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몰라? 옆에 x축의 동경은 뭐니? 동경에 대응되는 각을 말하는 거야. 일반각. 몰라? 뭐 이런데 어떻게 y 콜 x 대칭을 풀지? x축에 대응되는 건 0도, 0도,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하죠. 따라서 n파이가 되겠어요. n파이는 어떻게 알아내니? 귀납추론이 되겠어요. 참고로 뭘 하니?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어요. x축은 직선인데 동경은 반직선이다. 동경에 대응된 각은 여기까지 이해 갔나? 너 이해 갔어? 이해 갔어? 너는? 그래서요. 이게 뭐야? 평균이다. 따라서 이퀄 2분의 알파와 베타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파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나? 360도가 2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y축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야. 이걸 해야지. y축은 귀납추론에 의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래서 그거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적죠? 2분의 5파이 어떻게 적어? 몰라? 어떻게 적어? 한꺼번에 못 적어? n파이 마이너스 2n파이? n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됐고 왜 그렇게 해? 이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니? 자, 봐. 통상적인 선생들과 나의 차이점은 이런 거거든. 이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뭐니? 뭐야? 뭐니? 내가 지금 질문한 게 뭘까? 알매 4단계.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구조죠. 이게 뭐니?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에 뭘 묻고 있죠? 일반적으로, 일반항이다. 등차 수열을 했잖아. 그 일반항의 심화 의미로 보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등차 수열을 못 알아봐.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 초등학생이면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를 기준으로 같지 않은 것을 찾는다. 1, 3, 5. 그럼 일반,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적어? 2분의 파이. 홀수는 2n-1. 뭐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라도 찾던가. 사실 내가 초등학생이지만 고수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는 이거 개념이 아니고 뭐 한 거니? 홀수를, 초등학생이 홀수를 한다 이거지. 초등학교 때 이거 못하나? 중학교 때 하나 그러면? 근데 중학교 때 홀수를 2n파이라고 2n파이-2라고 적는 걸 배운다. 2n-1 적파이가 나와. 2n-1. 그건 아닌 것 같지 않니? 선생님이 지금 뭐였니? 이게 사고법이야.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고 그를 기준으로 같지 않은 것을 찾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고딩은 됐고 이거 등차수를 본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구조야. 네 머릿속에 등차수령 구조가 있어야 이게 현상이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면 등차수의 일반항은 어떻게? 초항 A1 더하기 n-1 D가 뭐니? 파이를 두었죠. 파이. 2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파이는 파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던가.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죠? 못하거나 막 대충 이제 끼워 맞추기를 막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래서 귀납 추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수학을 수학으로 하세요. 등차수열은 등차수열 단원 문제를 풀 때 하는 거고, 홀수는 홀수, 짝수 홀수 다룰 때 하는 거고, 이거는 그림에서 대충 이렇게 해서 찍는 거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야? 지금 내가 한 이런 사고가 뭐야? 구조적 사고란다. 알매 4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뭐야? 하면은 똑같죠. 위에다.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그를 기준으로 같지 않은 것. 그래서 보이나? 0이 더해진다. 이걸 왜 할까? 직선, 대칭이동 할 때 x축, y축 말고 하나 더 하죠. y 콜 x 대칭. 지금 이게 뭔데? 난이도를 높이 가는 게 아니고 대칭 이동에서 배운 대칭축 세 종류야.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면 이건 뭔데?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다. 물론 여기에다가 4분의 3파이를 적어도 되겠어요. 4분의 3파이가 아니고 4분의 5파이. 여기에다가 2분의 3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적어도 되겠어요. 왜? 어차피 n이 정수라서. 결과는 대입하면 결과를 똑같이 맞출 수 있죠. n이 정수면 홀수는 2n-1만 되는 게 아니고 2n 플러스 1도 되고 2n-3도 되고 2n 플러스 5도 되듯이. 그래서 이게 뭐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 포인트는 대칭성이지. 그리고 이런 사고의 핵심은 대칭과 평균이 같은 말이다. 그러면 y콜 마이너스 x는 여기가 뭐야? 4분의 3파이죠.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y콜 마이너스 x 4분의 3파이죠. 그러면 y콜 루트 3x는 알겠다. 손 드세요. 생각하세요. 알겠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3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평균이죠.
루트 3은 탄젠트 60도 3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다. 얼마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장한 게 특수각이 다 소진되었어요. 이제 특수각이 0도, 30도, 이거 45도. 근데 이거 안에 뭐가 있니? 30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도면 여기 뭐겠니? 3분의 루트 3x가 되겠죠. 이해 갔나? 원리를 알면 뭐 싸그리 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걸 네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를 선생이 보여줬어요. 선대칭이다. 이번에는 점대칭이다. 점대칭. 정리하세요.